반 정도는 생각나시죠? 본 것 같긴 하죠, 이제는. 여러분들. 생판 처음은 아니죠. 자, 32페이지 매수 청구 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고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이제 사업이 진행되죠. 그게 실시 계획, 인가 고시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근데 이 사업 시행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후에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서 수립 안 하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뭘 받아서요? 허가를 받아서 뭘시다? 가공체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2년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오랫동안 안 하고 있죠? 자, 그럴 때는 여기는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내 땅을 사가라 하는 매수 청구권 발생합니다. 10대 매수. 이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하는 절차가 알려서요. 여기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 정착물이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뿐만이 아니고 건축물, 정착물 다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매수 청구 상대방 누군가 도시군 개설 결정한 위반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특별시장, 군수. 기본적이죠. 도지사, 국장이나 도지사는 이제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행에서는 얘네들이 하지만 매수 청구는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 매수 청구 상대, 매수 청구 상대방은 특별시장, 군수.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얘가 할 수도 있지만 또는 국장이 할 수도 있지만 지방공사, 민간이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어요. 이걸 국장이 한다, 도지사가 한다, 또는 군수가 한다, 지방공사가 한다 할 때는 누가 이제 이걸 매수해야 되겠어요? 사업을 할 사람이 매수해야 되죠. 그 사업을 이걸 매수해서 그 사람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 누구예요?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입니다. 물론 얘가 시행자면 얘가 매수 의무자예요, 여전히. 근데 시행자가 없으면 그냥 자치단체장,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 만약에 이 도로를 조성하는데 아까 여기 졸음 쉼터만 따로 만들 설치 의무자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설치 의무자가 저 땅을 매수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 의무자 하는 것들까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지문에 나올 수 있어요. 뭐 관리자가 있을 때는 관리자, 그리고 관리자와 의무자가 다를 때는 의무자 이런 말인데 거기 너무 깊으니까 이 정도까지 이제 보시고. 자,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해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통지는 만약에 특광 별별 시장 구소가 아닐 때는 매수 상대방인 갑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겠고 청구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 특광 별별 시장 구소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통지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매수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통지한 날부터 2년이 됐는가 안 됐는가 시점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산정할 때, 그래서 이 사람도 알아야 되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얘일 때는 통지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아닐 때는 매수 청구자와 특광 별별 시장 구소에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 매수하기로 결정하면 2년 내에 매수를 하라고 했죠. 그 매수 결정 얼마 이내? 6개월. 2년 동안 그럼 이제 매수를 할 때 매수 대금은 무엇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이건 재원이 부족할 수 있어서 얘는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원할 때. 근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비.
물론 현실에서 부비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하면 권리가 세고랑 차요. 이제 부비. 그러니까 부재 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가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만약 매수 대금이 1억이다. 그럼 얼마? 7천만 원. 3천만 원 줘야 돼요. 물론 상대방이 원하면 다 발행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는 긴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3천만 원 초과하는 것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군 개설 채권 상환 기간은 몇 년이야? 저기 10대에서 나왔죠? 10년 이내. 10년 이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뭐 준용하는 법 같은 것들은 문제 나올 때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여기까지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의무자할 때 발행하는 거죠? 도시군 개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할 때. 그리고 자, 처음부터 매수를 하지로 않기로 했거나 매수하기로 해놓고 2년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경우 자, 매수를 2년 지났는데 안 하거나 처음부터 안 하기로 했을 때는 저 대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서 여기도 뭐요? 허가를 받아서 3층 이하만 됩니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설치할 수 있어요. 연립주택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동이니까. 아파트가 당연히 안 되겠죠. 3층 이하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로지 단독주택만. 다가구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는 아직 사업 시행이 실효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효력이 없으려면 언제까지 사업을 안 해야 돼요? 20년 사업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20년 된 다음 날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아직은 사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아파트 같은 지으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나중에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했다 하는 평가가 있어서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과도기죠. 뭡니까? 절충적인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3층 이하에 뭐만 돼요? 단독주택 다가구 안 됩니다. 연립 안 되고요. 그리고 3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가는 건데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불급한 거 아주 꼭 요긴하거나 급하지 않은 거 이런 안 돼요. 뭐는 안 되죠? 노래 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노래 안 된다. 노래 연습장은 2종 근생이다 아니다? 2종 근생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3층이야. 여기도 3천만 원 초과. 그래서 숫자는 6개월 나누기 2년 해서 3, 6 나누기는 3 해서 이 숫자는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여기는 제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여기서 한 문제. 이 안에서. 요거 칠판 쓴 거에 한 문제 나와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는데 실시계획 고시 등의 절차가 있었어요. 9년 되는 날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어요. 근데 사업을 10년 동안 안 하고 있어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인가 고시하시면 아까 여기서 수용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절차에 따라서 해결이 되면 돼요. 매수 청구는 못합니다. 사업이 언제 될지 막연할 때 이때 이제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사업이 구체화됐을 때는 가시화됐을 때는 매수 청구 인정 못합니다. 지자체 도시군 계획 설치권 누가 발행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 도시군 계획 설치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 설치권 이름이 뭐가 있어요? 도시군이 들어가 있죠? 도시군하고 지자체하고 같은 말이죠? 우리가 갖다 볼 수 있죠?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갖다 볼 수 있죠? 지자체, 도시군 계획 설치단체. 도시개발 채권. 도시도 지자체하고 비슷합니다. 지자체. 비슷한데 좀 달라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다. 대통령령 보니까 도시가 지자체가 다 발행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발행한대요. 시도지사가. 누가 그래요? 시도지사.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자, 도시 나오니까 누구예요? 주체가? 지자체. 주택상환사채. 누가 발행해요? 사 들어간 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
사업자. 등록사업자는 1사자지만 실제로 등록사업자 중에서도 법인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주택상환 사채. 근데 지방공사는 안 돼요. 누구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등록사업자. 고용자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법인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 들어요. 사만 됩니다. 근데 지방공사는 안 된다는 거 좀 치자. 뭐 이걸 외운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하세요.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해요? 네? 아, 이거 뭔지를 몰라요? 몰라도 누가 발행하는 거? 사업 시행자. 도시군 누가 발행해요? 지자체. 도시 누가 발행해요? 지자체.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도지사. 주택상환세 누가 발행해요? 주택상환세. 건국공사, 등록업자. 얘는 없어요. 여기에 누구 있으면 제가 또 말을 좀 만들었을지 몰라요. 어떻게라도. 자, 토지상환채권은 아무런 힌트 없죠? 힌트 없으니까 누가 발행해요? 사업시행자. 국지, 공출방, 토지 소유자, 지방이전법인 다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걸 발행할 때 민간의 경우에는 뭘 받아야 돼요? 보증 받아요. 보증. 얘네들은 이제 여기는 지자체가 하니까 뭐 보증제도가 없겠죠. 매수청권 봤습니다. 자, 32페이지.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계획 인가가 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했고요. 지목의 대인 토지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 정착물이 있을 때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고 의무자는 특별시장 군수. 근데 전체 흐름 체계를 가지고 말씀드릴 때 한번 들으려고 귀를 열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냥 단순하게 외운 것들은 막 워낙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말들이 많아서 이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시행자가 있을 때는 시행자, 설치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의무자가 매수 청구의 상대방, 즉 매수 의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 받으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에게 통지해야 되고 매수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 현금 지급인데 지자체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발행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0년. 그리고 지역적인 것들을 뭐 조례 정한다. 못 들은 말인데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부비 3천 초과할 때 일방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이런 발행 절차 같은 것들은 지역적인 사항들은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재정법. 이것도 지자체 예산 관련이니까 지방재정법 따릅니다. 다음 페이지.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 매수 절차. 그러니까 이제 채권은 예산이니까 지방재정법인데 매수 절차는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토지를 수용할 때 공익사업법에서 강제 수용이 먼저라고 했어요? 매수가 먼저라고 했어요? 매수, 협의 매수. 그러니까 그 공익사업법에도 매수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수 절차는 공익사업법 준용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은 제한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건 알면 좋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 관련된 토지를 거래할 때 우리가 중개할 때 알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무슨 법을 준용한다. 근데 이걸 준용하는 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매수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걸 내는 건 좋아요. 그거 내는 걸 보고서 또 자꾸 다른 데서 낼 거 없으니까 낼 만한 창의력 없는 애들이 앞에 다른 말도 보고서 뭐 지방재정법 준용한다. 공익사업법 준용한다. 뭐 쓸데없이 이런 데요. 우리들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건 행정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시험에 내니까 어쩔 수 없이 봐야 돼요. 근데. 비판은 자꾸 해야지 이제 좀이라도 덜 내겠지. 이제. 개발행위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2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2년 동안 매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그랬죠?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공간은 안 된다. 그리고 3층 이하의 1종, 3층 이하의 2종. 2종 중에서 안 되는 게 몇 개 있었죠? 다음에 이제 장기 미집행설의 해제. 10년 동안 사업 안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매수 청구권. 자, 두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해제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거 내 땅을 귀찮게만 하고 도로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 좀 해제해달라 신청할 수 있는데, 이제 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절차가 해제 입안 신청부터 해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입안권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입안권자는 이 해제 입안 신청했을 때 이 사람에게 3개월 이내에 해제 입안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은 참고삼아 말씀드린 지문에 나올 수 있는데 상시적인 것들이에요. 실식에 고시가 있다. 해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보상 절차가 진행됐다. 안 해주겠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미 해제 입안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럼 해제 입안 신청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당연히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없을 때 하는 거지. 그죠? 이미 다른 절차 해제를 하고 있대요. 네. 보충수업 막 건의를 했어요. 근데 보충수업 하고 있어요, 지금. 건의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보충수업 하고 있는데 자기가 빠져놓고 결석해놓고 보충수업 해달라고 안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그것만 시험에서 답이 아닌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가 해제를 안 하기로 했어요. 입안권자가 해제 입안을. 그러면 이제 해제 입안 신청자는 뭐 하세요? 해제 신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정권자에게. 그럼 이 결정권자는 얼마 이내? 2개월 이내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도 해제를 안 해줬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해제 심사 신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제 국장에게. 그럼 국장은 이제 해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해제권자에게 이제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10년이니까 장기 미집행설 해서, 장기 미집행설이니까 장3, 2사, 장3, 2사 해서 한번 절차를 봤던 거고요. 자, 지방의회 보고제도도 있어요. 이것도 양이 많은데 이거는 시험에 한 번 나왔는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 보면 너무 어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지방의회 보고제도. 장기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거나 10년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는 많은 시설 중에서 해마다 검토해서 1단계, 2단계, 1단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특광 별별 시행구수가 검토를 했더니 이 도시군 계획설은 처음에 약속은 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다른 도로가 생겨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데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요. 의회 보고제도. 그럼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네, 이것만 보겠습니다. 자, 10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의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특광 별별 시행구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이 명령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고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명령은 어디만 있어요? 건축법에 가면 특광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게 되면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국장은 건축허가 제한이 너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여기는 뭐예요? 권고입니다. 권고. 명령 아니에요. 국장도. 그래서 장기 미집행설 지금 장3, 2, 4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지방의회 보고하는 제도도 있다 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4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설 결정은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려면 20년 되는 날이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해제 입안 신청은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할 수 있다. 모든 토지 소유자 할 수 있다. 모든 토지 소유자. 여기만 제가 10대 매수 했어요. 10대 매수. 다른 데는 이제 그냥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35페이지 지구 다니게. 오늘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이제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용도지구 이런 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본 뭐 경관지구, 방제지구 하는 곳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정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경관지구, 방제지구에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경관지구에 따른 규칙을 적용받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받으라는 말이죠. 그 새로운 규칙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저 토지에 대한 이용과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높이. 이런 것들만 규제하면 끝납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야 될 사항 필수. 이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타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특별한 그러한 그 계획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이거는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포함이 되어야 된다. 용도 지구에 지정할 수 있죠? 또 도시개발구역, 택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구역이나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용도구역이에요. 그리고 그냥 공원이 있어요. 그냥 공원, 일반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제. 주거지역이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개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그걸 계획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고, 관농자 지역이 새롭게 도시로 편입이 됐어요. 관농자가 여기도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물밀듯이 몰려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허용되는 거 네 멋대로 다 해라 그러면 너무 이게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러이러한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가 있어요. 어디예요? 아주 많은 곳에. 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이게 모든 내용들을 아우르는 상위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집에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주거 지역에서 녹지로 바뀌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는 이것만 보고 이것만. 이런 곳에서 녹지역이 이거는 이게 아니겠네. 이런 곳에서 또 주거가 녹지로 바뀌면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도 관리가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곳에서 녹지적인 곳에 지구 단위 계획 정할 수 있는 다른 것들과 경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아까 말한 이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아예 직접적으로 뭐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기도 하고, 여기 또 보면은 다른 데서 이런 언급이 없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지정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지정할 수 있어요. 주로 이런 곳에 이제 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다.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같은 이런 어거지 문제는 안 냅니다. 실제 시험은요. 문제집 그런 거고. 예.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찾아봐야 돼요. 그때 다르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맞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도시개발 구역에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 택지개발구역의 전부나 일부 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관련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 개도 시공이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만 그래요. 정비구역에서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10만 상관없어요. 얘는 10년 지나면 그냥 해야 돼. 10년 지나면. 숫자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기계적으로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아직 안 된 분들은 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는 지금 노란색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만. 그리고 도시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근데 그걸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면적이 30만일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할 수 있죠. 근데 자연녹지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일 때는 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각각 이제 말들을 바꿔낼 수 있어요. 이제 자꾸 그걸 바꿔내요. 좀이라 헷갈리게 이렇게 내. 그래서 기계적으로 필기하면서 계속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에도 이런 것들이 몇 문제씩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작년부터 그렇게 자꾸 무슨 말을 막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공부 조그만 사람들은 과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격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잘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럴 때 합격하시면 더 뿌듯하고 좋죠. 남들 못할 때 여러분들 다 하셔야죠. 합격을. 자, 해야 된다는 건 그래서 뭐 단수 숫자 외우는 것은 제가 10년 가지고 정을 떼는데 택도 없다 그러는데 보니까 공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돌아서면 까먹는데요. 헤어지자마자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정을 10년간은 좀 주세요. 자, 정을 때는 택도 없다. 몇 년? 10년. 그리고 30만 제곱미터지만 30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가 뭘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 자연 공원 구역 하면 도의 도. 그러니까 이거 공원 뭐예요? 그냥 공원입니다. 도시 자연 공원이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될 때 얼마? 30만. 이제 녹지가 주상구로 변할 때 30만 여기까지.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게 제가 강조 안 합니다. 이제 문제 나올 때 뭐 풀어드리겠는데 잘못된 문제들이 이것 관련해서 깊이 있게 되는 문제들 보면 다 틀렸어요. 100%다 틀렸어요. 깊이 있게 되면 왜냐면 법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책을 쓰는 사람이나 강의하는 사람이나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내는 말 보면 다 틀렸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맞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맞다고 일단 생각하시는데 하나만 주시하시면 돼요. 하나만.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는데 도시 외의 지역에. 근데 이 개발진흥지구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 복합, 관광휴양,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이건 뭐 기억하라고 할 건데 관광은 성격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얘가요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그림 한번 또 그려줄게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있는데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이 계획관리지역이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구로 정할 수 있다. 만약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이런 곳에 농림지역에 있다.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농림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있다. 여기다가 지구단위 계획구 정해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는 취지는
주거권 확보하거든요. 대체로 아파트 연립 이런 거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하기한 건데 이런 곳에 지구단위 계획 정해가지고 뭐 아파트 건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있을 때만 계획관리. 그럼 다시 이게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는 건데 개발진흥지구, 도시적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너무나 유기적 어려워요. 이 말들이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자, 그럼 쉽게 계획관리지역 원래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건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뜻이 담겨 있으면 맞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하면 도시적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 개발진흥지구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참 그나마 다행인데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하지 않다 하면서 다만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한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그 취지만 보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해도 여러분들 옆에 펼쳐놓고 봐도 무슨 말인가 뭐 헷갈려요. 계획관리지역 아파트 안 돼요. 근데 혹시 지구단위가 있으면 아파트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취지, 이 말이 담겨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아파트 가능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딱 이와 관련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어디에 있을 때 지구단위가 가능하다? 계획관리. 잠깐만요. 옛날에는 보면은 이 개주들이요 돈을 많이 떼먹고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한번 지구 밖으로 떠났으면 좋겠어요. 지구를 떠나라. 개주들은 지구를 떠나라. 막 억지로 했어요. 자꾸 하모니까. 주거개발진흥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계획관리죠. 기계적으로 개주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 붙어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는. 다른 데 안 나오니까. 자. 복합개발진흥지구제는 산업과 관광이 복합될 수도 있는데 주거가 포함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주거가 포함된 복합개발. 얘는 어디에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에 정할 수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 주거가 하는 말 나오면 다 계획관리지역이야. 주거 나오면.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그 개발의 내용을 몰라요. 법에서. 그 자치단체의 특정한 목적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게 펼쳐질지 몰라요. 따라서 얘도 여기 중에 가장 개발 가능성이 보장된 거 어디예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해야 돼요. 그래서 주거가 포함된 복합 특정 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적 외의죠.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맞다고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이제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거 틀린 거죠. 이제 여기서만 보시고 다른 데서는 맞다고 하시고. 계획관리지역이 100분의 50 이상인 곳에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 복잡한 게 있는데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뭐 20년씩 강의해도 틀리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걸 또 분석해서 알 필요 없어요. 숫자 또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어렵고 그냥 이 정도 정리하는 게 그리고 뭐 제가 말하는 여기만 잘 기억하시고 이거 아주 대비하자 이겁니다. 다 공부해봐야 뭐 별로 쓸데가 없어요. 이제 35페이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다음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데 암기사항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참고요. 용도지구, 도시개발, 정비, 택지개발, 뭐 대지 조성 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뭐 관광단지 다 할 수 있어요. 9번처럼 계획적 관리 개발이 필요한 지역, 뭐 10번 같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이런 거 다 못 찾아가는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8번에 이제 개도시공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나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그래서 왜 올라가지 마시고 이런 곳에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다만 굵은 것이 써놓은 것들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아래 있는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과 연결되는 것들.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답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가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곳으로서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30만 이상인 지역.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하는 말은 시험에서 그냥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거 틀리 안 하니까
아래 있는 굵은 것이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뭐 녹지적으로 존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런 것도 언급 안 할 거고요. 굵은 것이 있는 것만 정확히 알아주시죠.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어요. 도시역 외의 지역에는 다음에 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적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제가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경우는 뭐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다 했는데, 근데 이것은 뭐 굳이 그 밑에 그 다른 내용들을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2번은 기억을 좀 하시라고 있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그리고 복합, 주거가 포함된 복합과 특정개발진흥지구는 도시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하려면 도시역 외의 지역 중 어디에 있을 때? 계획관리지역에 있을 때. 그리고 지정된 용도지구를 도시역 외에 있는 건 도시 외의 지역에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굳이 이거를 쓸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게 1번에 보면 제일 보면 용도지구에 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는 사실은 도시적을 전제하지만 법을 다 해석봐도 도시역에 한정된 말은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은. 그럼 거기에 용도지구가 있잖아요. 용도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게 되면 왜 했겠어요?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3번에 있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자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도시외의 지역이 할 수 있다. 이 말 없어도, 이거 없어도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해석상으로. 자, 결국 용도지구, 도시에 있던 도시가 아닌 곳에 있던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다. 근데 용도지구 중에 특별한 용도지구, 그게 뭐였어요? 개발진흥지구. 이것은 그중에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을 때 해야 된다. 여기에는 또 다른 요건들이 이제 가미가 더 부과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으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활용하는 사람들은 다 틀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들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36페이지. 지구단위, 이건 지구단위 계획이네요. 지구단위 넘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과 국토계획과 개발행위 나머지 파트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